이건 말도 안 돼. 한국이 정말 이렇다고? 지금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그동안 감춰둔 실체를 속속들이 파헤쳐 내겠다며 태국 방송사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영상이 공개되자 7,200만에 달하는 태국 인구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수완나품 공항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심장이 마치 마라톤을 막 뛴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여행객들의 소음, 짐 가방이 굴러가는 소리, 스피커로 나오는 안내 방송이 귀에 가득 찼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리입니다. 30살이고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껏 해왔던 것 중 가장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중이었어요. 손에 쥔 티켓을 내려다봤어요. 도착지는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티켓을 꽉 쥔 제 손이 약간 땀에 젖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그냥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늘 한국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한국이 마치 무슨 천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메리, 한국은 기회와 혁신의 땅이란다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 사람들의 고생담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엔 한국은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들에 밀려 힘들게 버티는 중일 거라 확신했어요. 짐을 체크인하려고 줄을 서 있는 동안 한국에 대해 들어왔던 온갖 이야기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경제가 힘들다는 소문도 들었고, 외국인, 특히 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대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았어요. 이런 생각들은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고, 그게 한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만들었죠. 가방 안쪽에 손을 넣어 카메라 가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안에는 제가 믿고 의지하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떠올리는 훌륭한 한국의 모습이 아닌 제가 찾아내리라 믿는 그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상상 속에서 이미 저의 카메라는 텅 빈 거리, 닫힌 가게들, 불만에 가득 찬 얼굴들을 찍고 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빠한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군. 저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고 드디어 제 여권과 티켓을 항공사 직원에게 건넸어요. 그녀가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동안 저는 공항 주변을 둘러봤어요. 태국 가족들이 이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더라고요. 탑승권입니다. 손님, 종이를 받아들며 급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어요. 보안 검색을 끝내고 면세점 구역에 들어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밝은 향수, 초콜릿, 전자기기들이 잠깐 저를 유혹했죠. 순간적으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까먹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다던데.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돈은 많이 주잖아. 친구가 답했어요. 괜히 그 대화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곧 있으면 저 사람들 같은 이들에게도 제가 촬영한 진짜 한국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탑승구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답해보고 싶은 질문들을 빼곡히 적어두었거든요. 외국인에게 한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나쁜지, 태국인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 한국의 작은 가게들은 어떤 상황인지 같은 것들이요. 자리로 가서 카메라 가방을 조심스럽게 머리 위 짐칸에 넣었어요. 안전벨트를 매면서 혼자 슬며시 웃음이 났어요. 몇 시간 후면 저는 서울에 도착해 취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방콕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보고 촬영할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얼마나 다르게 저를 놀라게 할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사인을 따라 걸었어요. 무거운 가방이 다시 한번 제게 이곳에 온 이유를 상기시켜줬죠. 한국의 진실을 폭로하고 아버지가 믿고 있는 이곳이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공항에서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대 주변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벽을 따라 자동화된 키오스크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행객들은 번거로움 없이 여권과 지문을 스캔하며 순식간에 입국 절차를 마치는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조금 놀라웠어요. 근데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죠. 다 보여주기식이겠지. 작게 혼잣말했어요. 진짜 한국은 저 너머에 있을 거야. 제가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친절한 목소리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저를 향해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머릿속에선 무뚝뚝한 공무원을 떠올렸었는데 미소 띈 할머니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니 좀 얼떨떨했죠. 네. 부탁드려요. 급히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처음 와봤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한국말도 하시는구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입국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야기하다가 저는 못 참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힘드실 텐데요. 할머니는 크게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여기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정부가 노인들이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젊게 사는 거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짐 찾는 곳으로 갔어요. 공항에서 본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짐들은 금방 수화물 벨트에 나타났고 무거운 짐을 도와줄 직원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짐을 찾다가 한 노신사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힘겹게 들고 있는 걸 보고 급히 달려가서 도와드렸어요. 가방을 들어올리며 제가 엉성한 한국어로 물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나이 드셔서도 일하셔야 돼요? 힘드시죠? 그분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웃으셨어요. 아니, 젊은이, 내가 꼭 일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지. 우리 나이 사람들도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집에서만 있는 것보단 낫지 않아?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또다시 제 선입견이 깨졌거든요. 저는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분 모두 오히려 그게 아니라면서 웃으시잖아요. 택시를 잡아타고 도심으로 향하면서도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분명 공항의 반짝이는 겉모습을 넘어서야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택시가 잘 정돈된 거리와 나무가 늘어선 길을 지나고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들 사이로 들어서자 제 마음속에 자그마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을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내가 머릿속에서 만든 한국과 지금 눈앞의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를까? 택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을 헤집고 달렸고 저는 이 여정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기대될 만큼이요. 한국에 와서 그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서울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촬영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덜 알려진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네,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진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종로에 있는 작은 지역 사회센터였어요. 건물은 겉보기에는 좀 낡아 보였어요. 바로 이런 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센터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컴퓨터실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조용히 체조를 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는 한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왜 오늘 여기 오셨나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물어봤어요. 그분 눈이 반짝였어요. 아,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나도 바빠지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게다가 나도 여기서 새로운 걸 많이 배워요. 어제는 한 젊은 친구가 나한테 손녀랑 영상통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미국에 사는 손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센터를 나와서 길을 건너다 보니 작은 병원이 하나 보였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 여기야말로 듣던 대로 어려운 의료 체계를 볼 수 있는 곳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줄 서 있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하셨어요. 관광객이세요? 그분은 서툰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영화 제작자예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담으려고 왔어요. 이 병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번졌어요. 여기 병원이 참 좋아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검진도 해주고 약도 줘. 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심장약 받아 가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왜 줄이 이렇게 길어요? 그분은 껄껄 웃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한테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놔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섰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찍으려고 했던 건 무너져 가는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보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정부도 시민들을 잘 챙기는 모습뿐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가보기로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들었던 곳이었어요. 거기서야 제가 찾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작은 공원 한가운데 커다란 텐트가 쳐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었어요. 텐트 앞에는 무료 건강검진 캠프라고 쓰인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다가갔어요. 이거 분명 뭔가 홍보용 이벤트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처 벤치에 한 노숙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검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 옆에 앉아버렸어요.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자선단체나 빚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놀란 듯 대답했어요. 감당이라니. 공짜야. 라고 이가 빠진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우리를 돌봐. 매달 다른 동네에서 이런 검진 캠프를 열어주거든. 저는 더 많은 걸 묻고 싶었지만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젊은 남자들 몇 명이 얼굴을 가린 채로 공원으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밀쳤고 한 명은 의료 장비가 놓인 테이블을 엎어버렸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환자들을 보호하려고 애썼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처럼 갑자기 모든 게 끝났어요.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경찰들이 내려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경찰들은 그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경찰들이 그들을 연행해 갈 때 저는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그 남자들이 한국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 동포들이 낯선 땅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였어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갑자기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경찰 한 분에게 다가가 손을 떨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었나요? 저 사람들이 누구죠? 경찰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범죄에 손을 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돕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찍으러 왔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웠어요. 갑자기 마스크를 쓴 젊은 남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캠프 안으로 휩쓸려 들어오듯 밀려왔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소리치며 사람들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건 명백했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카메라만 꼭 쥐고 있었어요. 이걸 촬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안전하게 빠지는 게 나을까요?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한 남자가 의료용품이 잔뜩 놓인 탁자를 확 뒤집어 엎는 걸 봤어요. 주사기와 붕대, 종이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엉망이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 나누던 할아버지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어요. 겁에 질린 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할아버지를 잡아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평화롭던 건강검진 캠프가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더니 누군가가 의료 장비를 박살내고 있었어요. 직업병인지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이 영상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오는 것 같았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이 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도 됐어요. 놀랍게도 경찰은 영화에서처럼 총을 꺼내 들고 난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모습으로 접근했어요. 그들이 공격자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침착했어요. 한 여성 경찰관이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던 노부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인하면서도 따뜻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감탄스러웠어요. 상황이 점차 진정되고 있을 때 다른 경찰이 한 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그 남자의 마스크가 흘러내렸는데 순간적으로 제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 남자 태국 사람이었어요. 저랑 같은 태국인이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이 태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오히려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답이 필요했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저는 경찰 한 분에게 다가갔어요. 그분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태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소개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제가 최대한 떨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경찰은 깊게 한숨을 쉬며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어요. 복잡한 사정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 사람들은 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최근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죠. 마치 누가 제 배를 세게 친 것처럼 멍해졌어요. 근데 왜요?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경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좌절과 연민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들 대부분은 여기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를 구하지 못하자 일부가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돕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세상에 알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오히려 제 동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라니. 경찰이 제 표정을 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 듣기 힘들죠. 하지만 이건 전체 상황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이주민들까지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까 봤던 무료 건강검진 캠프,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한국의 어르신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경찰,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태국 이주민들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캠프에 어수선해진 현장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어쩌면 제 조국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뒤집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찾으러 온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마주한 진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다보며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떠올렸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공정하고 정직하게 전달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확한 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건 현장을 떠나며 여전히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태국에 대해, 그리고 라와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아직 더 많은 걸 배워야 했어요. 제가 찍으려던 다큐멘터리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게 끌려가던 태국 남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에 온 이후로 겪은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뜨고 나서 결심했죠. 더 많은 걸 알아봐야겠다고요. 절반의 진실만 가지고 태국으로 돌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체류 기간을 연장했어요. 이제 제대로 파헤쳐 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그날 아침,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길을 나섰어요. 더 이상 실패를 찾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뭐든지 가네요. 며칠 동안 한국인과 이민자들 모두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노인 요양원도 방문했는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고 노숙인 쉼터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돌보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차별을 겪는 이민자들도 있었고 가난이 그대로 드러나는 동네도 보였죠. 학교와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어요. 어느 날은 보건소에서 있었던 사건 당시 근무 중이었다는 김경희라는 경찰관을 만났어요. 태국인 가해자들에 대해 묻자 김경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전과 연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남자들 대부분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에 왔어요. 그 꿈이 좌절되면 범죄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멀리서 보면 그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했어요. 연장된 체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모은 영상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스스로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한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근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몇 명이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편견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실패하고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보였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뭔가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진실이라는 건 복잡하지만 그래도 찾아내야만 하는 거니까요. 때로는 그걸 찾기 위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도 있는 거고요.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익숙한 더위가 벽처럼 밀려오는데도 제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찍어온 다큐멘터리를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지만 한편으로는 긴장한 기색도 보였어요.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준비됐어요? 제가 뭘 찾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국의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의 지하철, 공항에서 만났던 친절한 할아버지, 그리고 무료 진료소와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들까지. 하지만 어두운 면도 숨기지 않았어요. 범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도 담았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메리,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아빠.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틀렸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하게요. 아빠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좋아할 거야. 내가 틀렸다고 하거나 거짓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알아요. 근데 진실을 알리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음 날 저는 다큐멘터리를 SNS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을 좋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어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걸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 SNS 플랫폼들에서 제 영상이 사라진 거예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누군가 제 영상을 사람들이 못 보게 막고 싶었던 거예요. 좌절감과 분노가 몰려왔어요. 그동안 힘들게 만든 다큐멘터리를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된 거니까요. 그때 아빠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이 듣기 어려울 때 그게 가장 말해야 할 때란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작은 사이트들을 찾아냈고 저를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점점 몇몇 사람들은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한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우리나라에 대해 진실을 보여줘서요.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해에 관한 거였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머를 바라보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진실일지라도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노숙자 할아버지랑 무료 건강검진 캠프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